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랭이들 보세요. 가속도, 등속도, 힘이라는 것이 이제 묶여서 그래프로 나온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가속도의 개념하고 등속도의 개념은 이제 대충 알았어.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 게 바로 힘이라는 개념인데 힘. 이 힘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force를 사용해서 보통 small f를 쓰거나 large f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한문을 따지면 힘력이기 때문에 무슨 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 것이에요. 뭐 요건 그냥 가볍게 가고 정의를 볼게. 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더 줄일게. 그냥 키워드만 잡아. 공부할 때 어떤 정의라든지 풀이 과정을 공부할 때는 그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말고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만 잡아요. 그것만 머릿속에 외워. 그런 다음에 내가 그걸 문장화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을 갖고 문장화 시켜보는 연습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은 어디냐면 알아, 풀 수 있어. 그럼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거를 풀이 과정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글로 써본다든지 논술화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머리에서 얘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 연습을 지금은 못해, 아직은.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느낌이 왔을 땐 그거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학 얘는 희한하게 과학은 수학하고 공부 방법이 약간 약간이 아니고 연계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아. 공부 방식이 비슷해. 국어, 영어가 또 방식이 비슷하고. 근데 웃긴 건 과학은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이라고 4과목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을 거야. 희한하게 물리는 수학하고 연계가 많아.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물리를 어렵다고 생각 안 해. 근데 국어 잘하는 애들이 생명과학 쪽을 잘해요. 희한하게. 그런데 그런 애들 있지. 영어 잘 못하는 친구들 있어. 아예 못하진 않는데 잘 못해. 걔네들은 열은 내 주위의 영어과 원장들이 다 똑같은 말을 영어 어떻게 하면 성적 올려라고 물어볼 때 100이면 100이 똑같은 말해. 무슨 말 할 것 같아? 나 영어가 좀 약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잘하는 줄. 참나. 니네들이 고등 영어 어렵지 않니? 나는 영어가 제일 어렵던데. 수학이 어렵다. 니네들 팔이 없는 거야? 국영수는 다 잘 되는데 과학만 못해서 여기 다니는구나. 역시 다 우리 학원 애들은 영재 아이들이야. 참나, 재수없어. 참. 다 열은 그 얘기해. 단어를 외우라 해. 단어 안 외우고 무슨 영어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이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해라든지 추론해서 막 이렇게 계산해서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외워지는 양보다는 막 이렇게 머리를 쓰는 훈련을 되게 좋아해. 그런 애들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겨우 해. 그런 애들이 물리는 좀 해. 근데 이 빙구들이 생명이나 지구과학 가면 다 빙구돼. 그 투덜댄다? 이걸 다 외워?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이러고 앉아있어. 안 외우면 안 돼. 근데 이렇게 과목마다 특색이 있는데, 화학은, 수학도 잘 못하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 그냥 평범한 애들은 화학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수학이나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화학을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물리화학 생명 이렇게 강의하고 설명해주고 문제 푸는 거 이렇게 보면 얘가 물화생지 중에서 어느 과목이 약해? 그러면 주요 과목, 국영수 중에 어디가 약하겠구나가 사실 보여요. 열에 7, 8명은 맞춰. 그러니까는
과학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국영수가 중요해. 내가 과학 원장이지만 국영수 못하고 어디 가서 뭐 대학 갈 생각하지 마. 국영수 중에 어느 과목이 약해요란 말도 하지 마. 만약에 내가 국영수 중에 어느 과목이 약해. 그러면 플랜을 짜요.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그 과목을 좀 집중 포화를 시켜서 기본타까지 끌어올리셔야 돼요. 다른 과목하고 비슷하게. 실제로 그런 애들 되게 많아. 우리 이제 고3들이나 재수생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 보면 특정 과목 때문에 대학을 희망하는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냥 계속 또 수업할게요. 힘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단어에서 절대 잊지 마세요. 알고 있다가 아니라 완전히 조건반사처럼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 박아놔야 돼. 힘은 변하고 변화는 힘이에요.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힘과 과학에서 말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이 물체를 들고 있어. 그럼 들고 있으면 힘을 준 거지. 힘을 줘야 떨어뜨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물체가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힘을 줬다라고 일상생활에서는 말하지만 과학에서는 다른 말 다 필요 없어. 변화가 있니 없니만 따집니다. 다시 잘 봐. 정말 잊지 마. 이거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많이 헷갈려서 하는 거야. 주의할 게 힘을 주었다라는 말과 힘을 받았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힘을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에서는 얘를 외력이라는 말을 쓰고요. 힘을 받았다라는 말은 얘를 알짜힘, 같은 말로는 합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힘을 주었다로 쓰지만 중요한 건 과학에서는 변화의 유무야. 힘이라는 것은 변화의 유무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F1이라는 힘을 주었고 이쪽으로 내가 F2라는 힘을 주었습니다. 힘은 줬는데 이 물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지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어. 즉, 더 풀어볼게. 정지하고 있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힘은 주었어. 근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외력은 있어요. 외력. 준 건 있어. 하지만 그 물체가 받아서 힘이니까 받았던 이 물체, 힘을 받은 이 물체 입장에선 변화가 없으니 여기서는 힘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해. 주체가 내가 힘을 주었어. 아니, 물체가 힘을 받았어. 라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 이걸 선생님들이 알아. 그래서 말을 애매하게 헷갈리게 내. 그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어. 주었다라고 하면 힘이 있다는 거고 받았다라고 표현했을 때 힘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알짜힘, 합력은 얼마이다? 합력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력은 존재하죠. 그래서 뭐 힘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가지고 가느냐, 준 사람, 가한 외력이냐, 합력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좀 단순한 거니까 그냥 공식처럼 외우자. 힘은 어떻게 돼?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 한번 끊고 갈게요. 길어지니까.